하나, 둘, 셋, 넷. 좋아. 아이고, 좋아. 자, 봅시다. 아마 그 학교에서는 그 뭐 통합과 관련된 얘기만 뭐 살짝 했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예, 통합도 같이 하긴 하거든요. 예, 근데 뭐 그 통합과학에서 뭐 이렇게 오비탈 관련된 그 내용이나 루이스 구조 그리기가 조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뭐 또 수업자를 드리던가 강의 드리던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용액 저번 시간 한 거 이후 해보도록 할게요. 11장 다 있죠? 있죠? 자, 지금부터 할 건 뭐냐면 이상용액이라고 하는 거. 요걸 한번 해볼까? 이상용액. 자,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아이디얼 솔루션이에요. 아이디얼 솔루션. 그럼 이 아이디얼 솔루션이라고 했을 때 그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 중에 아이디얼이라는 말이 붙는 어떤 전문 용어 하나가 더 있죠. 졸로 돌아서. 자, 그럼 여러분들 그 배웠던 개념 중에 그 아이디얼이라는 그 말이 붙는 또 하나의 개념이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배웠던 것 중에서 그렇지. 그래서 그걸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아이디어.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자 잠깐 그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이상 기체 아이디얼 게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도 아이디얼, 여기도 아이디얼. 말이 같잖아. 그러면 이 정의하고 이 정의가 뭔가 비슷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지. 자, 그러면 이상 기체의 정의가 뭐야? 이상 기체의 가장 중요한 정의. 그렇지. 바로 이상 기체에서 가장 중요한 그 뭐냐면 정의가 뭐냐면 입자간 인력이나 청력 이런 게 있다 없다? 이런 게 없다. 이 말을 쓰면 빼기 같겠다. 다시 인력 청력 없다. 그래서 이제 이상기체에 대한 정의 중에 뭐 자체 스스로의 크기도 없다. 그다음에 뭐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런 정의들도 필요하지만 사실 이상기체를 이상기체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가 이상기체 그 분자들 사이에 인력 청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의되는 게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이상용액 이것도 그 용액을 구성하는 성분들 사이에 인력이나 청력이 없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기도 이상이고 여기도 이상이잖아. 그럼 여기는 인력 청력 없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인력 청력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왜? 그렇지. 자, 무슨 말이냐면 아이디얼 솔루션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얘 액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뭐 액체가 아닐 수도 있는데 용액이 그냥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 액체 용액이 가장 중요하니까 앞으로 그래서 액체 용액 한다고 할 건데 만약에 그 액체 용액을 구성하는 성분들 사이에 만약 기체처럼 인력 청력이 없어 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게 액체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다른 말로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액체라면 성분 간 인력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아이디얼 솔루션과 아이디얼 게스는 그 정의를 하는 방식이 같다는 얘기겠어요? 매우 다르겠다는 얘기겠어요? 매우 다르다. 무슨 말 알겠죠? 매우 다르다. 그래서 이 이상용액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짜잔 짜잔
짜잔. 이렇게 됐다고 치겠습니다. 자,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있는데 둘 다 원래 상태가 자, L 있는 것으로 뭐 무슨 상태예요? A도 순수한 상태로 액체고 B도 순수한 상태로 액체예요. 두 개를 막 섞어가지고 A하고 B가 섞여 있는데 그 섞인 상태도 액체가 됐다고 칩시다. 이때 만약 이 녀석이 용액이다 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게 뭐죠? 자, A하고 B가 섞인 상태에서 제가 용액이다 라고 할 때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성격 뭐예요? 네, 액체는 액체인데 액체는 액체지만 이게 용액이 되었다 라고 할 때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성격이 뭐였어요? 그렇지.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정답. 상경계가 없는 상태여야 되겠죠. 즉 A하고 B하고 섞였는데 상경계가 없이 섞여야 그걸 용액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민간이 대단해요. 그래, 오늘도 잘 거죠? 진짜로요? 그래? 하여튼 좋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일상생활 경험하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물, 기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도 상태가 뭐예요? 액체고요. 이 오일도 상태가 액체잖아요. 근데 물에다가 이 기름 넣으면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고 이렇게 뜨죠. 그럼 이럴 경우 이것도 액체고 이것도 액체지만 이럴 경우 얘를 균일하다 그래요? 균일하지 않다 그래요? 이렇게 될 때는 균일하지 않다 그러거든요. 왜죠? 이거 왜 균일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이게 왜 이게 삼경계. 즉 물에다가 기름 넣으면 중간에 이게 딱 분리가 되는 층이 생기잖아요. 그게 또한 뭐다? 액체와 액체 사이의 삼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삼경계가 나타나면 이건 용액이에요, 용액 아니에요? 이건 용액이에요, 용액 아니에요? 용액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A하고 B가 용액을 구성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삼경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로 섞여가지고는 삼경계가 없는 어떤 A, B 상태가 됐다고 치자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만약 이상용액이 되면 어떤 성격들이 나타날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편의상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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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요게 A 리퀴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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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요게 B 리퀴드. 자, 그래서 A 상태가 됐건 B 상태가 됐건 나름 순수하기 때문에 그 A 리퀴드 안에는 전부 다 A 이렇게 있을 거고요. 여기도 B만 있겠죠. 민간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두 개를 섞어서 여기서 이제 용액을 만드는 건데 이때 편의상 그냥 1대1로 섞은 거야. 섞었다고 치자. 그냥. 여기서 뭐 1대1이건 1대2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 현상을 한번 물어보려고 1대1로 섞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대1로 섞었다라고 하면 누가 용매고 누가 용질이에요? 누가 용매고 누가 용질이에요? 바로 딱히 그런 건 없다. 아시겠죠? 뭐가 용매고 뭐가 용질이라고 그랬죠? 몰분율 큰 게 뭐? 용매고 몰분율 작은 게 용질이 된다고 했죠. 그런데 용매냐 용질이냐는 이 뭐냐면 기하학적이나 수학적으로 봤을 때 뭐 크게 중요한 거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뭐냐 확률적 관점으로 기하학적 관점으로 용매냐 용질이냐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여하튼 1대1로 섞었다고 치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여기에 AB 리퀴드 혼합 요격이 만들어질 텐데 이때 보시다시피 요 놈하고 요 놈의 몰수가 똑같다면 자 여기에 얘하고 얘를 똑같은 몰수로 섞었을 때 이 ABAB가 어떻게 섞여서 나타나겠느냐는 거죠. 자 지금 잘 보세요. 여기는 아직 적지 말고 지금 내가 쓰는 거 적지 마세요. 요까지만 쓰고요. 지금 내가 여기 쓸 거 뭐가 쓸 거 있는데 이건 적지 말자겠죠. 잘 봐. 자, 두 개를 섞었어. 그럼 여기에서 A, B, A, B, A, B, A, B, A, B. 이렇게 1대1로 섞었으니까 여기에 있는 A하고 B가 섞여가지고는 이렇게 A 5개, B 5개가 이렇게 섞여 있을 거다. 맞나요? 아니요. 맞아요? 아닙니다. 오? 승엽이? 창엽. 창엽이? 창엽이 그 창엽이 학교 어디였더라? 창가요. 아 창엽이라서 창호가 그걸 넣었구나. 아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 예. 창가가 제 거여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지? 아 그래? 아 그래요? 아 그런 거야 알겠습니다. 그럼 승엽이는 뭐 승남과학고등학교 승남 창엽 창엽 그래. 좋아. 쓴다. 그렇지. 자 창엽은 이게 아니래요. 왜 아니죠? 그 어. A A A B B B A B 이렇게 막 불규칙적으로 배열돼요. 왜요? 왜냐면 이거 섞었는데 어. 무조건 균일하게 배열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막 X 상태니까 어. 반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정답. 자 방금 창엽이 무슨 말 하는 건지 들었어요? 근데 창엽아 이게 반지예요? 이 반지의 승엽이 반지의 창엽이네. 이거 그거는 여자친구가 준 거예요? 네, 우정 반지. 우정 반지요? 네. 여자친구랑요? 아니. 아니 그래? 그래요? 친구랑. 친구랑요? 여자 좀 보여줘도 돼요? 오 이거 예쁘다. 우정 반지면은 저기 승엽이랑 한 거예요? 아니. 아니요? 그러면 저기 그 친구하고 승엽이하고 낭떠러지 같이 매달려 있으면 누구 먼저 구해요? 누구 먼저 구해요? 둘다 응. 즐거웠어. 이 우정 반지까지 그냥 둘 다 즐거웠어라고요? 와. 이게 우정 반지가 아니네. 그럼 이거 준 친구는 그 사실 알아요? 아니 준 게 아니라 다 같이 돈 모아서 샀어요. 다 돈 모아 샀다고요? 4명이. 그럼 그건 공동 구매지 우정 반지가 아니잖아요. 아니 누가 한 명이 줘야지 그거를. 네. 그럼 공동 구매지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그런가? 아니 4명이서. 예. 산 거야. 그래요? 여기 반들반들하고 예쁜데요? 좋습니다. 네. 뭐 들었어요. 네. 뭐 좋아요. 하여튼 그렇다. 자, 방금 창엽이가 뭐라 그랬었냐면 이게 상태가 지금 액체잖아요, 액체. 그럼 액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그 액체를 구성하는 분자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그 액체를 구성하는 분자들이 막 돌아다녀요. 바로 분자들의 유동성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저 B분자가 됐건 A분자가 됐건 그게 순수하게 있건 섞여 있건 간에 그 자리를 가만히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서 이렇게 배치가 된다손 치더라도 얘가 막 어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슉슉슉 막 슉슉슉 이렇게 되면서 요렇게 뭐 또 어떤 자리에서는 뭐 이렇게 무슨 말 알겠죠? 바로 유동적이기 때문에 성분들끼리 아주 불규칙적으로 배열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섞여 있는 비율은 1대1이겠죠. 1대1로 섞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섞여 있는 개수는 A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B도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지만 그게 섞여 있는 그 중간중간의 상황을 보면 그게 정확하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대1로 A, B, A, B, A, B 이거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나겠죠? 뭐 아주 작은 확률로 순간적으로 A, B, A, B, A, B, A, B 이렇게 완벽하게 규칙적으로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자들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순간 그렇게 있다 손 치더라도 움직이면서 그 또 그런 배열이 계속 실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1대1로 섞었다 안 섞었다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거나 A하고 B가 완전히 랜덤하게 섞이게 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때 예를 들어서 짜잔 여기를 만약에 100이라고 합시다. 100. 그럼 난데없는 100은 뭐냐? 자, 얘는 바로 분자 간 인력이 그게 100이라고 치겠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의 분자 간 인력은 어떻게 될까요? 100. 그리고 여기 모두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 100, 100. 왜 그럴까요? A밖에 없으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내 눈에 이게 A가 액체로 보일 정도면 이 안에 A 분자는 몇 개쯤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눈에 액체로 이렇게 덩어리로 보일 정도면은 그 안에 그 분자가 몇 개쯤 있다? 방금 우리 민간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보가드로 수 넘게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아보가드로 수는 많은 숫자예요, 적은 숫자예요? 거의 인간에게는 무한대에 가까운 숫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A하고 A가 무지막지하게 많은 거야. 10의 23승계만큼 있는 거죠. 그러면 그 10의 23승계만큼 똑같은 분자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막 720만 번째 어떤 A 분자 주변에도 A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억 4천만 번째 어떤 A 분자 주변에도 그냥 계속 A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A가 됐건 B가 됐건 순수한 상태라면 어떻게 된다? 모든 분자 주변 분자 간 인력이 모두 같아야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느 한 곳에 분자 간 인력을 만약에 100으로 정해 놓으면 나머지 위치들도 전부 다 100, 100, 100, 100, 100 이렇게 내리듯이. 됐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 분자 간 인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습을 열심히 했나 봐요. 그래요? 여기까지 보고 잤다고요? 그래. 자, 그러면 여기도 어떤 분자 간 인력이 있을 건데 이건 당연히 A 분자가 아니라 BB 분자 사이 인력이니까 100이 아닌 어떤 값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럼 편의상 그냥 80이라고 해봅시다. 분자 간 인력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분자 간 인력이 어느 한 군데가 80이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 옆도 그 옆도 그 옆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 다 80, 80, 80이 되는 거다 이런 말이죠. 좋아. 희빈 알겠죠? 그죠? 그래. 좋았어. 자, 이제 얘가 지금 A하고 B가 섞였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성분들끼리 규칙적이에요, 불규칙적이에요? 완전 불규칙적인 거죠. 그럼 그걸 감안했을 때 여기에 분자 간 인력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여기가 98, 여기는 82, 83, 82,
뭐 79, 78, 82, 83, 85. 보이세요? 자, 지금 어떻게 놓은 거냐면요. 요 섞여 있는 경우는 어떤 분자 주변 환경이 모두 제각각인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순수한 상태에서는 A 주변에 A밖에 없죠. B 주변에 B밖에 없죠.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A 주변에는 AB가 있는데 어떤 A 주변에는 BB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 규칙이 있다고 했어요? 불규칙이라고 했어요? 불규칙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분자 주변의 상황이 모두 같다, 모두 다 다르다? 모두 다 다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자 간 인력을 지금 어떻게 써둔 거예요? 보시다시피 어디서는 뭐 좀 약하게, 어디서는 좀 크게 이런 식으로 막 랜덤하게 섞여 있는 거다라고 지금 써놓은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떤 성분에다가 어떤 성분을 섞어가지고 휘 저어 놓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죠. 다 액체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은 물에다가 설탕을 섞어요. 그럼 물에다가 설탕을 섞으면 그 물에다가 설탕을 섞어 만든 설탕물이 그냥 물의 성격도 있고 설탕의 성격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된다? 설탕물이라고 하는 거는 물도 아닌 거고 설탕도 아닌 거라고요. 완전 다른 어떤 성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성격이 이거고 설탕이라고 하는 성격이 이거라면 설탕물이라고 하는 성격은 보시다시피 화학적 환경이 완전 다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의 순수한 성분과는 완전 다른 성격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좋다. 성립이 알겠죠? 그래. 됐다. 네? 뭐라고? 민강이 잘. 민강. 억지를 부려내 지원이가. 아 진짜 민강 학교 어디더라? 경남. 그러면 창원이네. 그래? 그럼 학교 가서 저 창엽이 만났어요? 네. 오, 그랬어요. 어디 막 때려요. 진짜로요? 창이 왜 또 때리는 거예요? 진짜로요? 저때 보니까 창엽이 친구들만 한테 무섭게 하더만. 때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때려요. 아, 진짜로요? 그래? 때리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우리 친구들 때리고 그래. 때리면 안 되죠, 그래. 나중에 학교에서 만나면은 저기 민강이한테 뽀뽀를 해주세요. 때리지 말고. 민간이가 이제 제가 부드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하여튼 그렇다. 자, 자, 그래서 요거. 그래서 이때 순수한 상태와 섞인 상태는 상황이 매우 다른데 이때 만약 깜짝아. 실 안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으면 가져가. 깜짝. 저도 이런 걸 그래. 반가워요. 어디가? 이런 걸. 아, 진짜로요? 알았어. 그래. 근데 저도 저거 하나 친구가 받아와야 돼. 뭐라고요? 끝났어. 네. 저거 나중에 한 장만 보관 있습니다. 아, 나중에 갖다 달라고요? 알았어요. 이따 가져가면 돼. 이따 가져가면 돼. 자, 보자. 그래서 요때. 자, 봅시다. 잡아라. 봐라. 이거 80이죠? 80이죠? 이때 짜잔. 요걸 평균하는 거야. 그럼 값이 얼마겠어? 90이겠지. 왜냐면 이거 100이고 80인데 1대1로 섞었으니까 100, 80, 딱 100하고 80이 1대1로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걸 다 평균하면 뭐가 나오겠어? 딱 90이 나오겠지, 얘가. 그지? 이때 여기서 98, 82, 87, 70, 99 얘들이 이거. 자, 그리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숫자를 9개밖에 안 썼겠지만 실제로 여기서 나타나는 분자 간 인력이 9개가 다겠어요? 훨씬 더 많겠어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아보가드로 흡수보다 훨씬 더 많은 분자간 인력들이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때 여기에 있는 얘네들을 평균하였을 때 만약 뭐 80, 그 80이 어디에 있는 80? 바보 아니야. 만약 90, 그럼 이 90이 어디에서 나온 90? 여기 나온 요 90. 보이시죠? 1대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상용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멋있게 말하면 엔탈피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요. 뭐라고요? 멋있게 말하면 엔탈피 변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엔탈피 변화요? 정답. 정답. 예, 뭐 멋있을 수도 있는데 저 무슨 말이냐면 또 중요한 표현이에요. 중요한 표현. 예. 맞습니다. 좋아. 자, 방금 그 뭐냐면은 저기 지원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건 뒤에서 할 얘기인데 그럼 잘 봐요. 이거 100이고 이거 80인데 평균하면 90이죠. 근데 이것도 평균하면 90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섞이기 전과 섞이기 후에 전체 인력의 크기가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평균이 같으면. 그리고 뭐 이렇게 섞이기만 한 거니까 입자 개수도 변하진 않겠죠. 입자의 총 개수는 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섞이기 전에 총 인력의 크기와 섞이고 나서의 총 인력의 크기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섞이기 전후가 인력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섞여 들어가는 과정이 발열 반응이겠느냐 흡열 반응이겠느냐는 거예요. 뭐다? 바로 발열도 아니고 흡열도 아니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때 이제 뭐 아직 나하고 나하고 배우진 않았지만 엔탈피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엔탈피 변화가 0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뒤에서 나올 얘기긴 한데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델타 H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뒤에서 다시 할게요. 근데 뭐 살짝 얘기를 하면 이거 어디다 쓰지? 어디다 쓰지? 아니 그래. 조금 이따가 뒤에 좀 자세히 써드릴게요. 자, anyway.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평균했을 때 90이었는데 이 내부의 모든 분자간 인력을 평균해서 90이 나오면 이때 이 녀석을 이상용액이라고 한다. 그것을 거기 보시면은 영어로 이렇게 써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상용액의 정성적 정의라고 영어로 써둔 거 있죠. 보이세요? 찾았어요? 자, 그거 보시면 In ideal solutions, there are interactions. 자, 첫 번째 그 어쿠 이상용액에서는 there are interactions 무슨 뜻이에요? 상호작용이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But 그런데 the average energy of AB interactions in the mixture. 자, 믹스처가 결국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요? 믹스처가 그 용액을 얘기하는 거겠죠? 용액도 그 혼합물의 한 종류니까 그 혼합물에서 나타나는 A와 B와 AB 사이의 상호작용의 평균 에너지, 평균. 거기 average란 말이 나오죠. average. 분자간 인력에 의한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결합 에너지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모두 분자간 인력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용액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소금물이 됐다고 해서 예를 들면 설탕물이 됐다고 해서 그 설탕물 안에 물의 분자 구조가 바뀌는 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다만 물 분자와 설탕 분자 사이에 분자간 인력의 변화가 생길 뿐인 거지 용액이 됐다고 해서 그 분자 안에 화학 결합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자, 어쨌건 이게 is the same as 뭐랑 같대요. the average energy. 또 어떤 평균 에너지와 같대요. 근데 그 평균 에너지는 뭐냐면 바로 AA and BB interactions in the pure liquids. 자, pure liquids 이게 뭐예요? 순수한 액체들. 각각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요? 예를 들어서 요 상태하고 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분자간 인력. 그럼 난 지금 이제 분자간 인력으로만 썼는데 그 인력으로 나타나는 어떤 에너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럼 인력으로 나타나는 어떤 에너지, 인력으로 나타나는 어떤 에너지가 있을 건데
그것을 평균한 게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상호작용을 평균한 거랑 같다. is the same as란 말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상용액의 정의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저거 1대1로 안 섞어도 이상형이기는 평균이 예, 예, 평균이 딱 맞는 거죠. 근데 1대1이 아니면 평균 계산할 때 조금 생각을 더 해야 되잖아요. 예, 1대1이 아니면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예, 여기는 80이고 뭐 예를 들면 여기는 100이고 여기는 80인데 만약에 1대2로 섞었어. 그러면 그거는 평균 어떻게 해야 돼? 1 해가지고 3 100 곱하기 3분의 1, 80 곱하기 3분의 2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괜히 이러면 뭐 계산이나 복잡해지는 거지 뭐 의미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냥 편의상 1대1로 생각한 거라고 알겠죠? 편의상. 그래서 여기에는 1대1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편의상. 됐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영어 표현 있죠? 그 영어 표현을 풀어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의미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이상 기체 얘기를 했을 때 이상 기체의 정의는 아싸리 인력이고 청력이고 안에 그냥 싸그리 뭐한 거? 이상 기체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게 그냥 이상 기체인 거예요. 근데 그거와 지금 얘기한 이상 용액은 정의가 사뭇 다르다.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바로 섞이기 전 후의 에너지 상태 요것이 어떻다? 같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평균이 같다는 얘기가 전체적인 크기도 같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용액 형성 과정이 바로 not 발열 그리고 nor 흡열. 왜 영어 배울 때 not A nor B 이런 말 쓰죠?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할 때 쓰는 말이 not A nor B 아시겠죠? 발열도 아니고 흡열도 아니다. 고급 영어요? 나 영어 잘 못해요. 영어 잘 못해. 라이팅 거다. 우리 민간이는 영어 좀 해요? 누가 잘한다고요? 못해요? 그래요? 원어민 강사라고요? 민간이가? 저희는 중국어 잘해요. 아, 중국어요? 그런가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좋아. 됐다. 그래서 발열도 아니고 흡열도 아닌지라 이때 이제 어떤 말을 쓰냐면 이런 말을 써요. 두 번째. 열출입이 없다. 깜짝이야. 왔어요? 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엔탈피 오브 믹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보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믹싱이 무슨 뜻이겠어요? 뭐 섞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새롭게 엔탈피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연력학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얘는 이제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등, 앞 과정에서 출입하는 열량 그걸 그 엔탈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슨 과정? 등압 과정. 여러분 지금 이 용액을 만드는 과정이 왜 난데없는 등압 과정일까요? 무슨 난력이?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A만 들어있는 비커, B가 들어있는 비커, 그리고 다 섞여있는 비커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어디에다 놓고 실험하는 거겠어요?
바로 우리 지구에서 실험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지구에서 실험한다고 했을 때 요 녀석에 대한 요 녀석이 지금 그 대기압에 의해 뭐냐면 약간의 압력들을 받고 있을 건데 그 얘를 섞기 전과 섞고 나서의 지구 대기의 조성이 막 바뀌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섞이기 전이건 섞이기 후건 이 대기압이 일정한 지구 환경에서 하니까 이 내부의 압력들도 변함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압력 과정에서 뭔가 연락이 출입한다고 하면 그때 나타나는 열 에너지 함수를 엔탈피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엔탈피의 정의는 요거. 근데 그럼 이게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되느냐? 그건 나중에 얘기해 보도록 하고 우선은 엔탈피가 등압 과정에서의 열량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그게 지금 여기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요렇게 델타 델타 H라고 쓰고요. 아래 첨자에 믹스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엔탈피라고 하는 녀석을 수리적으로 H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앞에 세모 표시가 있죠. 요것의 의미는? 요것의 의미는? 읽을 때 뭐라고 읽냐면 델타라고 읽고요. 의미는 변화량입니다. 즉 섞었을 때의 전후의 변화량을 뜻하는데 그게 뭐가 된다? 없다 이런 얘기예요. 변화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전후의 에너지 상태가 같기 때문이죠.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상용액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의 저 엔탈피 혹은 뭐 열량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이상용액의 정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래서 이상용액 이거를 만드는 것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이상용액 만들기는 불가능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이상용액 만들기가 왜 불가능할까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내 눈에 액체로 보일 정도면 그것을 구성하는 분자들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은 거죠. 그럼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은 어떤 데이터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특히나 이런 곳에서. 그러면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은 데이터들을 잘 조절을 해가지고 그걸 평균했을 때 앞서의 평균값과 같게 나타난다. 이게 되겠냐는 얘기예요. 데이터 숫자가 한두 개도 아니고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은 데이터를 인간이 수리적으로 제어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용액을 만드는 건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둘 거는 아이디얼의 의미는 아이디얼은 바로 not real이라는 뜻이에요. 자, real은 실제로 있는 거고요. not이니까 실제로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디얼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상용액의 정의가 이러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때 예전 창업과학고 기출 같은 경우는 이 이상용액의 정의를 이렇게 한번 논술해 봐라 라는 기출 문제가 나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날먹이요? 날먹이 뭐예요? 날로 먹는다고요? 아, 이걸 알 때 이렇게 쉽게 푸는 거죠? 네, 알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를 이해해야죠.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네. 그렇죠. 인력도 없어지고 청력도 없어지면 당연히 액체라고 했던 성분들이 서로 거리가 멀어지면서 무슨 상태가 되겠어요? 기체가 되겠죠?
P자가 되겠죠. 생각하는 무지를 풀어야 오케이. 자, 그다음 요거. 자, 다 적었어요? 자,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예. 또 뭐? 부피 변화요. 부피 변화.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부피 변화. 진짜 예민한데? 예민한데? 예민해. 너 나가. 자, 이상용해 같은 경우는 섞이기 전에 부피 변화. 자, 부피 변화라고 하는 게 분자 간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분명. 분자 간 거리에 해당하는 거죠. 즉 분자 간 평균적인 거리가 바뀌면 그게 바로 분자 간 부피가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피가 변한다는 얘기는 평균적 거리가 바뀐다는 얘기니까 거리가 바뀌면 인력이나 청력이나 위치 에너지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지. 그러니까 그게 바뀌지 않으려면 섞었을 때의 전체 부피가 전 부피하고 달라지면 안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섞기 전이 50ml고 이것도 50ml면 이상용액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딱 100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은 또 무슨 말이겠어요? 실제 용액에서는 섞었을 때 부피가 오히려 좀 더 커질 수도 있고 좀 더 작아질 수도 있는 거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좋았어요. 자, 여기 준다. 준다. 이렇게. A 아이고. 학교 또 언제 가요? 오늘요. 오늘 간다고요? 오늘 몇 시에? 4시부터 8시부터 10시. 8시에서 10시까지 학교에 간다고요? 그럼 8시까지 가서 10시에 집 온다고요? 8시부터 10시 사이에 참가 있어. 들어가야 돼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와이파이 준다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자, 봅시다. 자, 앞선 논리에 의하면 이상용액을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만들 수 없다 그랬어요? 이상용액 만들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만들자 이런 얘기죠. 만들 수 없는데 만들자. 비슷한 것끼리 섞는다. 자, 어떻게? 만들긴 만들지만 정확하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확한 의미로 만드는 건 안 돼요. 그럼 불가능해요. 하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럼 어떤 경우 이상용액이 비슷하게 만들어지게 되느냐? 바로 비슷한 성분끼리 섞는 거예요. 비슷한 성분끼리 섞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이게 매우 수직선상 같은 얘기인 건데, 그래서 여기가 숫자가 2가 있고 만약에 숫자가 98이 있다고 치자 이런 말이야. 그러면 이때 평균값이 얼마야? 50이지. 50. 그러면 이 2라고 하는 게 어떤 성분의 화학적 성격이고 98이라고 하는 게 어떤 화학적 성격이라고 했을 때 이 성분하고 이 성분을 만약 1대1로 섞게 되면 그때 평균값이 50이 되는 거니까 이것과 이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상용액의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 될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실제 용액은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 용액은 바로 여기와 여기 이 사이에 있는 이 모든 성격들이 이게 실제 용액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섞었는데 평균보다 성격이 약화될 수도 있고요. 섞었는데 평균보다 성격이 더 강화될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그 올스타전이라고 하죠. 스포츠 경기에서 각 팀에서 제일 잘하는 애 뽑아서 어떤 팀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팀은 제일 잘하는 애들을 뽑아서 만든 팀이니까 다른 모든 팀이랑 경기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항상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섞었을 때의 그 성격이 평균보다 오히려 약화될 수도 있고 강화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실제적 상황인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원래 어떤 녀석의 성격이 49야. 원래 어떤 녀석의 성격이 52야. 그럼 평균 내면 뭐야? 50이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이게 이상용일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실제 용액은 어디인 거야? 바로 49와 50, 50과 51 사이가 이게 실제 용액이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잘 봐. 원래부터 성격의 차이가 심하면 그 실제 성격이 이상 용액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원래부터 비슷해. 원래부터 비슷하면 그게 실제 용액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상 용액하고 편차가 크지 않게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성분들이 원래부터 화학적 성격이 비슷할 경우 섞어 놨을 때 이상 용액 비슷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어떤 예시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 자, 여기 지운다. 이쪽에 줄게요. 에잇. 바로 몇몇 예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한 뭐 두 가지 예 정도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헥세인과 헵테인. 의 혼합물. 자, 둘 다 상온에서 액체입니다. 지금 모두 다 그 액체 용액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헥세인이라는 물질, 헵테인이라는 물질도 상온에서 다 액체로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이때 얘네들의 분자식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탄소 6개, 수소 14개, 얘는 탄소 7개, 수소 16개를 뜻합니다. 헥스라는 말의 뜻은 탄소가 6개 있다는 뜻이고요. 헵트라는 말의 뜻은 탄소 7개를 뜻하는 겁니다. 이때 뒤에 에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 얘는 플러스 모두 단일 결합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하면 제 헥세인의 이제 분자 구조를 그리면 그 분자 구조가 이렇게 해서 슈쇼가 요래 슈쇼 보이숑? 자, 그럼 여기에 탄소가 몇 개 보여요? 6개. 그리고 보시다시피 탄소가 됐건 수소가 됐건 모두 다 무슨 결합하고 있어요? 단일 결합하고 있죠? 저렇게 생긴 녀석의 이름을 헵테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이고, 헥세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것에 대해 그렇다면 헵테인은 어떻게 그릴지 그려볼 수 있겠어요? 이 논리 구조나 이게 이 문법이 그대로 적용을 하면 헵테인을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시작. 어이, 그려보세요. 시작. 근데 영상에서는 이상한 지그재그로 아, 그런 표현도 있을 수 있어요. 수는 생략하고 유기화학이 아니라 거기서 네. 근데 유기화학이 응? 왜 유기화학 배우고 싶어요? 화학이 유기당했나 봐요. 뭐라고요? 민강이 진짜 좋습니다. 네. 역시 장난감.
으앙. 자, 그럼 헵테인은 여기서 탄소가 하나만 더 늘어나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슈숑 슈숑 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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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슈셔 슈셔 어우 슈셔 슈셔. 그러면 이 그래머에 따르면 다 세면은 슈셔 14개, 슈셔 16개가 나타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시만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쟤를 딱 봤을 때 저 양쪽이 딱 봐도 뭐 화학이건 유기화학이건 뭘 잘 몰라도 딱 봐도 뭐가 성격이 아주 비슷할 것 같아요. 굉장히 심하게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굉장히 비슷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실제로 성격도 진짜 비슷하고요. 알겠죠? 그래서 저 헥세인하고 헵테인의 혼합물은 바로 그 이상용액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알겠죠? 그 다음 뭐 또 예를 하나 더 들어주면 또 왜? 뭐 또 이상한 장난치려 또 자 하면은 자 바로 봐 벤진 벤젠과 이 그 다음 수에 톨루인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벤진과 톨루인 사이의 혼합물. 이 또한 굉장히 이상용액적 성격을 잘 보여주거든요. 그럼 저기서 벤진과 톨루인은 이제 화학 구조적으로 어떻게 생겼느냐? 자, 벤진도 톨루엔도 기본적으로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상태에서 바로 탄소와 탄소 사이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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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란, 짠, 짠, 짠. 여기도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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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란, 짠, 짠, 짠. 에서 이중결합하고 단일결합이 번갈아 나타납니다.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번갈아 나타나는 상황에서 벤진은 나머지 결합선이 다 슈셔로 채워지게 됩니다. 네, 슈소. 슈숑. 근데 이제 톨루엔은 여기에 슈셔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나머지 한 자리에 CH 탄소가 들어갑니다. CH3 알겠죠? 저렇게. 메틸기. 좋습니다. 좋습니다. 역시나 여기서도 이 벤진하고 톨루엔은 성격이 다르겠어요? 비슷하겠어요? 실제적으로 아주 비슷합니다. 심지어 벤진하고 톨루엔은 그래서 냄새도 비슷해요. 냄새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벤진하고 톨루엔의 혼합물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기도 하거든요. 어디서 쓴죠? 그거 세탁소에서 이거 한 네. 바로 여러분 영상을 얼마나 열심히 좀 좋은 친구인 거죠. 그러면 청유빈은 보고 승유빈은 안 본 거예요? 저는 열심히 어제 발명을 했습니다. 발명이요? 야, 발명 30분밖에 안 걸리냐? 발명이라뇨? 발명하는데 웬 발명이요? 발명이요? 그러면 승엽이가 에디슨이에요? 아, 예. 발명왕 승엽이? 에디슨 인성 기차반이었어요. 그럼 승엽이 발명왕이야? 너 도용했어, 진짜. 테슬라 암살시도 엄청 맛있어요. 승엽이랑 친하지 마세요. 왜요? 위험해요. 어? 위험하다고요? 네, 승엽이는 위험해요. 그래요? 선생이 암살하고 그럴 수 있어. 살려주세요. 자, 어쨌건 선생님 넷플릭스 보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벤진도 있고 톨루엔도 있는데 이건 성격이 아주 비슷해서 냄새도 비슷한데 그래서 이제 이 벤진하고 톨루엔의 혼합 용액을 어디에 쓰느냐? 바로 여러분 그 우리 주변에 세탁소라고 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그 세탁소에서 우리가 몇몇 세탁물을 맡길 수 있는데 어떤 그 세탁물을 맡길 때 그 세탁소를 보통 사용하죠? 바로 왜 드라이 클리닝이라고 하는 특별한 세탁을 위해서 옷을 세탁소에 맡기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세탁소에서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고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찾아온 옷, 세탁물에서 독특한 냄새가 나거든요. 뭐예요? 아니면 세탁소에 가본 사람, 세탁소에 가면 특별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 세탁소에만 가면 나는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벤진과 톨루엔의 혼합물 냄새예요. 왜냐하면 저 벤진하고 톨루엔의 혼합물에다가 액체인데 거기에 빨래를 담그는 게 그게 바로 드라이 클리닝이에요. 즉 보통 우리 빨래를 물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근데 벤진하고 톨루엔은 물이 아니에요. 물이 아닌데 액체란 얘기예요, 기체란 얘기예요, 고체란 얘기예요. 물이 아닌 액체라고요. 저기에 빨래를 담금해서 그 때를 제거하는 그런 테크닉을 드라이 클리닝이라 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세탁소에서 찾아온 옷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그 벤진하고 톨루엔이 약간 묻어서 그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탁소라고 하는 특별한 그 공간의 냄새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뭐 이제 기회가 되면 그 세탁소에 한번 가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한번 느껴보라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죠? 세탁소에 가본 사람이 이렇게 없어요? 민강이 세탁소 안 가봤어요? 진짜요? 세탁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 건 알아요? 네? 세탁소라는 곳이 있는 건 알아요? 아예 엄마가 가셨어요. 엄마가 가신다고요? 부자여가지고 그냥 가정 막 그런 거 있고 집사 같은 사람 있어요. 집사요? 창엽이는 북한에 땅이 10만 평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여하튼 그렇다. 오케이, 되었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